자, 그러면 시장에서 왜 2022년 시장이 메인 갭이 스타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법입니다. 뭐 미국에서 어저께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이제 통화 긴축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유동성을 푸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소를 한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주가 난리가 납니다. 왜? 또 하나의 오류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시장에서 오래 겪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 금리가 터지고 양적 완화를 했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부분에서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유동성을 바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풀던 돈을 서서히 줄이는 거죠. 서서히. 지금 무슨 얘기냐?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돈을 계속 푸는 겁니다. 그게 2014년이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첫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금리가 터졌을 때 미국 자체적인 문제였고 이게 유럽까지도 확대가 되니까 그 당시 2008년도까지 어디 증시? 신흥국 중국 증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퍼진 돈이 대부분 이머징 마켓,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은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신흥국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지난 2008년도 이후 시장에서 무너지고 올라오는 지난 10년간은 미국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빵이라고 얘기하는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중심의 시장이었죠. 가상 자산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돈이 풀렸을 때 신흥국으로 들어왔냐? 안 들어오죠. 왜? 사람들은 그 전에 강세 뛰던 쪽에 달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미국 내에서 대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가상 자산과 유럽 이 정도까지만. 신흥국에 들어온 게 있냐? 없습니다. 그럼 왜 미증시가 갑자기 가파르게 하락했느냐? 이 부분인데 테이퍼링의 속도가 다른 거죠. 예전에는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테이퍼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돈을 푸는 게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돈을 줄이는 거, 서서히 푸는 거를 완전히 빨리 끝내버리고 금리 인상도 빨리 하겠다 해버리니까 여기서 추가로 들어온 것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 즉 테이퍼링도 빨리 끝내고 금리 인상도 빨리 하고 그리고 아예 회수하겠다 되는 거죠. 그 이 돈이 들어간 데가 다 어디죠? 성장과 가상 자산 이쪽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심해서 하락이 나온 거고 그리고 성장주들의 급락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어차피 디커플링 왔었죠. 디커플링 왔는데 미증시를 추종하면서 성장이면 돼라고 왔던 쪽은 반대되는 케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최근 2022년 들어오자마자 매수한 쪽과 매도한 쪽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봐야 될 업종 1순위가 철강부터 해서 산업재, 자동차 이런 쪽 1순위. 그 다음에가 음식료라든지 내수유통이라든지 지주회사 이렇게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철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철강을 보면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철강주도 잘 움직이죠. 왜? 밸류 자체를 딱 볼 때 밸류가 너무 싸죠. 밸류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고려하는 제외하고는 3%, 4%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았으니까 피크아웃이야. 근데 사실 이것도 뭐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중국이 예전처럼 수출을 안 하죠.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죠. 생산 자체도 줄이고 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환경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 않답니다. 올해 실적이 조금 위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싸다는 거죠. 3%대.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 사업을 안 하냐? 합니다. 포스코는 2차전지 소재도 하고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산 사업도 하고 수소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철강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수소 사업을 하고 그 외적인 사업을 하고 늘려가고 있죠. 동구제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늘리진 않는데 전방섬이 너무 좋습니다. 철강이 필요한 데가 어디죠? 조선 건설 기계 이런 쪽이죠. 주로. 그러니까 조선 건설 쪽이 너무 전망성 있고 자동차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방 사업이 너무 좋은데 산업 자체가 호황인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려한 같은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도 빠지지 않고 모멘텀 받은 기수고, 사업ST라든지 대한제가, 풍사 이런 데는 신규 사업 진출 안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캐파를 확장하는, 이것도 성장입니다. 이런 쪽 하는데 평가를 받으니까 너무 싼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싼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 얼핏 볼 때는 그냥 싼 거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철강 자체가 지금 실적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작년이.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한다가 됩니다. 근데 철강 업종은 굴뚝 산업이야.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해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강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은 철강 업종 지수가 지난 10년 동안의 고가를 아예 가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왔다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박스권 여기서 노는 겁니다. 실적이나 주가는 너무나 싸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라인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재평가를 받아줄 거니까. 그럼 재평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업종 지수를 볼 때도 우선은 22%, 60%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 시장이 그동안 재평가 안 해줬는데 갑자기 눈이 돌아가가지고 재평가 해줄게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장에서 맏형격인 포스코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 솔직히 나 너무 억울하다. 회사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성장 동력이 준비되어 있고 너들이 너무나 좋다 하는 2차전지 소재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고 향후 엄청나게 발전할 거나 수소도 준비하고 있고 리튬 가격 사상 최고치라는데 우리 리튬 광산에서 이제 채굴도 할 거고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평가 안 해줘? 평가 안 해줘? 알았어. 우리 지주회사로 갈 거야.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단순하게 지주회사로 바뀐다. 그리고 철강회사에서 철강은 어떻게 한다? 100% 자회사로 상장 안 하겠다 한다. 이게 미국의 구글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글은 잘 알지만 구글은 상장이 되지 않죠. 알파벳이 상장된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지주회사로 할인받을 거냐? 기존의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은 할인을 했으니까. 할인할 거면 해봐. 할인해도 지금 현재 주가가 더 싸다는 게 보여질 거니까.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밑에 깔려 있는데 새로운 성장동이 부과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포스코 이만큼 우리 준비되어 있고 2차 전지 소재, 리튬, 수소, 에너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평가 다시 해봐. 시장에 던진 겁니다. 평가 받아달라고 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 주주 할인 정책도 이렇게 필 거야. 앞으로 절대 철강 100%에서 상장 안 할 거고 그 외적으로도 그 외적인 수소, 니켈 이런 중요 사업들도 친할 분석 안 할 거고 이걸 아예 정관에다가 반영할 거고 거기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사주 전체 물량의 13% 갖고 있는데 이것도 소각해가지고 주주도 할인도 해줄 거고 배당도 매년 최소 10,000원 이상 해줄 거야. 평가 다시 해.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에 항상 이 평가 받는 거 못 참겠다 나타난 거죠. 이게 잘 나온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오늘 철강 쪽에서 강세 띈 게 단순히 자사주가 올라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포스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포스코 실적이 사상 최대치고 내년도 올해도 실적이 좋고 앞으로 성장률도 많은데 주가는 아직까지도 계속 1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단 자리를 올해 한번 살짝 건드렸다가 내려와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단기로 본다 37만 원 봐야 됩니다. 중기로 본다 47만 원 봐야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본다 57만 원을 보고 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런 업종들을 재평가 받을 업종들을 해야 됩니다. 왜? 기존에 있던 사업 실적은 좋고 새로운 성장도를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실적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2022년도에 메인갭의 첫 번째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